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귀하신 분 모셨는데요.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출마 선언 하신 거죠? 한 달 가까이 되죠. 한 달 가까이 됐었죠. 네. 우선 그 출마 선언 하셔서 이제 보수 우파 분들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이제 윤석열의 이제 국민의힘 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또 나오고 또 안철수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혁명당의 김경재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최대집이란 뭐 군소지만 김동연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단일화되기도 어렵고 표가 분산돼서 이게 보수가 왜 이렇게 단합을 못하냐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는 그 출마 선언할 때 야권 단일 통합의 문은 열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예.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 정권 교체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좌파로 정권을 연장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참에 정권 교체하고 정치 혁명을 같이 하자. 쉽게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제 부패 정치인들 네. 또 자기 권력 중심 정치인들은 드러내자. 예. 이참에.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5년간 뭐 5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국민의힘이 뭘 했는가? 저는 뭐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네. 그리고 당당하지 못했다. 예. 야당의 길을 가장 비굴하게 걸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야당 중에서 가장 비굴한 야당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뭐 국민들이 대부분 다 국민의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지금 조원진 대표 말씀대로 그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할 사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아니냐. 지금 이래서 보니까 할 수 없이 뭐 미는 사람들 안철수나 뭐 조원진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네. 그 당 안에 지금 불이 나쁘더만. 그 당 안에서 지금 예. 국민의힘 당 안에서 뭐 김종인 영감님 보고 뭐 목매고 있으니까 개혁은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 영감님은 심통이 심통. 네. 개혁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개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정권마다 다 붙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영감한테 윤석열이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매달려 가지고 뭐 하는 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김종인 영감하고 안 가는 건 잘했다고 봐요. 네. 단지 하나 이제 제가 이준석 그 대표가 네. 그 대표될 때 네. 이번 정권 교체의 가장 걸림돌이 이준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건 잘 보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이게 잘못 가면은 네. 그 바깥에 지금 신경 쓸 여유도 없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에서 김종인 영감 또 이제 몇 마디 툭툭 던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소위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사람, 노무현 때 사람, 또 뭐 윤석열 후보 자체가 문재인 때 우리 검찰총장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권선동이 사무총장인데 권선동 헌법재판소에서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켜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랬죠.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개혁이 가능한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하되 이제는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만 하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아무튼 그런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의 소위 자생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정치판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주장한 게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붉은 적폐. 붉은 적폐. 얘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못 박아넣는 붉은 악법, 네. 악행, 악습, 그다음에 친중 친북 행각, 뭐 판문점 선언, 또 9.19 합의, 또 산불 정책, 뭐 이런 비굴한 부분들을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국회가 장악된 상태에서 3분의 2가 지금같이 어정쩡하게 가서는 불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되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뭔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단죄 이전에 정치 보복 안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정치 보복을? 그건 이제 된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아니 그래서 그것은 국회가 예. 비등할 때 얘기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도 국회가 비등할 때 얘기지 3분의 2를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서는 완전히 그 개헌의 늪에 빠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윤석열 보고 정치 보복하라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 보복이에요. 그럼 윤석열한테 요구한 것은 이거잖아요. 우선은 붉은 적폐 뽑아내라, 법이 뽑아내라, 악법 다 드러내자. 그다음에 국정농단 했는데 대해서 분명히 청산해야 된다. 국정농단 예를 들어서 북핵 폐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합의 다 뒤집고, 그다음에 원전 폐기 다시 폐기하고, 민노총 공화국 만들었는 거 이거 다시 뒤바꿔야 되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때는 이쪽 정권하고 다른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누가 하라 그랬어요. 이 문재인 정권의 뿌리 박았는 이 악법이나 악행들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 붉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4년, 5년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뭐 거기는 탄핵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힘들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류에 우파가 정권 잡는 것밖에 더 되냐? 이참에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들이 행했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참에 이 자생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을 드러내야 된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윤석열 후보가 정권 잡으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로서는 지금 정권 잡아도 2년간 국회가 이제 마비될 상황이 오고 그러면 쉽게 저도 정치 오래 한 사람인데 그렇죠. 쉽게 정치인들이 손을 내밉니다. 소위 그들로 말하는 연정. 요즘 그 얘기가 벌써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말도. 그런데 우리로 말하는 건 야합이죠. 야합. 적폐청산하라 했더니 붉은 적폐청산하라 했더니 붉은 아들하고 야합하는 상태가 제가 예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중도표를 잃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혁적인 자유우파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2030이나 중도표들이 오는 거잖아요. 얘들이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된 행위, 통치, 국정농단, 그다음에 정체성 훼손, 침탈이죠. 역사 뒤바꾸기, 시장경제 침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2030을 거부하게 만들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그럼 그걸 하려면은 분명하게 개혁적인 과제들을 설치하고 절대 정권을 잡으면은 안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그래야지 야권 통합이 해도 지금 보니까 뭐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소수점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5년간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다 고개 숙일 때 우리는 5년간 하루도 안 쉬고 싸웠는데 자 우리 공화당 보고 또 분열 세력이 할 수 있느냐. 지난 대선 때 저는 1%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안철수나 유승민한테는 분열 세력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자 우리 공화당이 어느 선까지 득표를 할지 뭐 정치라는 건 모르잖아요. 어떠한 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선거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게팅 보트를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도 못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당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뭐 되는데 선거라는 게 제가 국회의원 될 때요. 5대 65인데 뒤집었어요. 이게 저는 지금 여야 간에 다 선수 교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행안위 오래 있었고 행안위 간사도 하고 경기도 감사를 제가 두 번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재명 직접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조사에 나오는 조폭령하고 어떻게 똑같냐? 내가 그때 질문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이재명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한
4, 5년 됐죠. 네. 4, 5년. 그러니까 그 재선 때니까. 예. 뭐 자기 말 못하지. 네. 뭐 다르다고 얘기하지만은 요즘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그러게요. 요즘 그 박철민이라고 저는 한 번도 예. 못 봤는데 조폭, 예. 행동대장. 예, 행동대장. 그 경기도 성남의 국제 마피아 행동대장. 그 두목이 이준석이라 그러고. 네. 근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한테 감사하다 그랬어. 아,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 네. 아니, 이준석 아니 그 박철민이 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한테 감사하다 왜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조폭 연루설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뭐 김용갑 의원같이 이상하게 잘못 쳐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래 됐지. 네. 실질적인 여러 자료들이 저한테 많이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긴 뭐 제가 그래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아마 조원진이 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은 이재명이 뭐 확실한 증거 없다고 하면 저를 고발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증거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을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좀 비굴하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뭐 깜도 안 되지만은 도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뭐 스캔들도 저렇게 많은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난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뽑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도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대통령을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뭐라고 자랑해야 돼요? 그러게요. 예. 그럼 뭐 형제간에 뭐 욕설을 그래 했다. 그거는 부끄러워 말을 못 하겠어. 그때 국정감사 내가 그 털라 그랬거든. 예. 딱 녹음기 갖다 놓고 털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지.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도덕성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름지기 자기 조카가 그것도 뭐 모자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37방 찔렀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런 이재명의 그 심성이 남 주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이가 되는 이제 우리나라가 불행해지고 망조가 되는 거니까. 망해도 하여튼 그래 망하면 안 되지.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그건 막아야지. 그 막으려면은 이제 이쪽에서 단일화를 잘 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일화 룰에 참여하실 의향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선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나오고 국민혁명도 나오고 뭐 그거는 다 나올 때 저는 끝까지 갈 사람은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경선 과정을 거치든 안 그러면 서로 담판을 하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갈 사람하고 뭐 토론을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 개헌 문제라도 5.18 뭐 헌법 전문 문제라든지 또 여야 연정 소위 말해 야합 뭐 이런 부분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끌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에 투쟁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한 17억 들어왔어요. 후보 후원금이. 지금 계속 후원금을 쓰고 있잖아요. 좀 대선 후보로서. 자, 명분이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은 후퇴가 되겠습니까? 서로 명분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저는 뭐 이준석 대표 될 때부터 이준석 때문에 이건 정권 교체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제 얘기대로 될 겁니다. 그럼 정권 교체 물 건너 갑니까? 이준석이 저러면 안 되죠. 이준석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게 맞잖아요. 뭐 자기가 지금 언론상에 오늘 99일 남았어요. 99일 남았는데 당대표 패싱했다고 제가 오늘 그랬어요. 뭐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 좀 섭섭하겠지만은 도리도리 얼라하고 그다음에 골목대장 알라하고 정말 국민들 짜증나게 한다. 정말 국민들 짜증나게 한다. 당신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야.
문재인 정권 돌아가 나라가 이렇게 다 망했는데 체제가 침탈되고 경제가 무너지고요. 사회주의 경제 정책 쓰고 그다음에 역사가 뒤바뀔 때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지지율 좀 오르니까 저끼리 싸우고 있다. 그걸 보는 국민은 정말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체절명은 지금 조원진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저 옳은 말만 하셨어요. 옳은 말 하셨는데 절체절명은 옳은 말 옳은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만큼 아니 정권 근데 교체해야 정권 된다. 교체해야 되는데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의 쥐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지지율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 그러면 어떤 경선 룰을 만들어서 경선을 해서 승복을 하고 그렇게 끌고 가서 정권 교체한 다음에 뭔가 요구를 해야지 정권 교체를 못 하게 되면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나라는 그거는 뭐 아무리 지금 아까 조은진 대표 저 옳은 말 전 100% 찬성해요. 그런 말이 공허하게 되는 거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는데 그럼 니네 뭐 했냐 그러면 이건 우리 옳은 말만 하고 투쟁만 했다. 투쟁해서 뭐 했어? 정권 내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정권을 내준 사람들이 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100% 옳은 말씀이에요. 정권 교체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정답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해법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겠죠. 제가 다 큰 이렇게 집이니까. 얘기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내가 이준석이 알라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솔직히 말해.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알라예요. 거긴 패싱하고. 그래서 그 윤석열 내가 그래서 후보하고 후보가 얘기해. 되면은 후보, 네. 후보 된 사람 그때는 경선할 때예요. 아 그때. 네. 후보가 된 사람이 해답을 내라. 우리가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고 이 시대에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정권 교체를 가장 바라는 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왜? 문재인 정권하고 지겹도록 싸웠어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5건 됐는데 5건 됐어요. 무슨 말이죠? 윤석열 검찰이 그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제가 뭐 때문에 기소됐습니까? 제가 뭐 부정부패를 집회했다 발언했다고 저를 지금도 법정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자 답을 누가 내야 되냐? 윤석열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는 우리가 그러면 답까지 내고 우리 보고 아니 이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그 지금 주장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 정권 교체한 다음에 수용해서 그 일정 부분은 좀 그건 맡기게. 굉장히 늦은 얘기. 제가 정치를요 34년 했습니다. 제가 3선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3선한 게 아니고 당의 주요 직책은 제가 다 맡고 했어요. 소위 초선 때부터 제일 앞자리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에서 좀 개혁하시지. 지금 그러세요. 지금 그때 저는 개혁파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당에서 좀 이명박 싹 바꾸시고 정권 때 그러셨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제가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제가 했어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하면서도 제 대구에서 저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탈당에 나온 이유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촛불이란 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저라서 나와서 5년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을 보고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우라 그래? 아니 대한민국에 극우는 무슨 경찰한테 맨날 두드리 맞는 극우가 있냐고. 그거는 없죠 우리. 그런데 극우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잖아요. 네. 지금 그 이준석 옆에 붙어가지고 김종인 영감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 김건식이 같은 사람들, 김영하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좌파잖아요. 근데 좀 전향을 한 그게 사람이니까. 전향했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김영하 본인들은 의원은 그래 얘기하는데 전향했습니다.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극우락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지금은 우리를 극우 세력이라서 못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 어디 만나려고 타진은 해봤습니까 윤석열 후보? 아니 우리는 뭐 저는 국회의원 후배들이 동료 후배들이 다 지금도 국회의원들 많이 오늘도 저녁에 만나요. 네. 오늘도 만나서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래요. 윤석열 서울법대 동기 중에 한 분이 네. 한 교수라는 분이 지금 법대 교수신데 네. 모 대학교에 법대 동기인데 네.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탄핵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동기들이 얼마나 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마디로. 서울법대 동기인데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인데 제대로 내용을 알고 당신들이 얘기하냐. 당신들 우리 공화당이 그 처절한 투쟁을 보기나 봤냐. 당신들이 거기 한 번이라도 와봤냐.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 가 있고 아직도 투쟁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통합의 문을 연다 그랬어요. 당에서는 엄청 반발이 심하다고 저한테. 지금 통합한다고?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자, 이준석은 안 되겠더라 보니까 내가 뭐 여러 중진 의원들 지금 사선 의원들 만나가 얘기해 드렸더니 이준석은 말을 안 듣는데 그렇더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내가 몇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 표현들이 자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러면 이준석 패싱하자. 뭐 어차피 패싱될 거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우리 공화당도 45만 당원이잖아요. 6만의 책임 당원이 있다면 우리 공당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등록된 우리가 제3당이에요. 우리 당원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제3당은 우리 공화당이 맞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나오잖아요. 자, 유권에서 내려줬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등록을 해야 되니까. 당원 숫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국민혁명당은 아니 그 300만이 넘는 등록을 해야지. 당원을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우리는 당원을 실질적으로 등록하면은 선관위에서 당원을 다 봐요. 그걸 다 체크한다고. 그러고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선별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당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당원은 이제 중앙당에 이제 부본을 가지고 시도당에 원본을 쥐고 그것을 이제 선관위에 보고하고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가 제3당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됐으면은 제가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 잘못 발들이면은 개헌에 늪에 빠져가지고 한 발도 못 움직인다.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여야 야합해가지고 이혼 집정부제 갈 거다. 자, 이 문제가 저는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동의하기는.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이제 분열 세력이라는데 아니 분열 세력이 5년 동안 투쟁했는데 너가 우리를 분열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냐? 솔직히 말해서 너가 그 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저럴 때 너가 국회 안에서도 일당 독재 못 막았고 한 사람도 분신 자살한 사람 한 사람 없고 단식한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러면 투쟁이 안 했지 않냐. 그러면은 당신도 좀 깨달아라. 우리는 5년간 하루도 안 쉬고 오늘도 싸우고 있고 내일도 또 싸울 텐데 그러면 우리를 극우 세력으로 몰고 분열 세력으로 몰아야 되겠느냐. 너네가 정말로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한테 너가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제시를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 박근혜 인정하라.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해라. 두 번째는 그건 저도 동감하고요. 5.18 헌법 전문 넣는 거 취소해라. 그거 안 그것도 된다.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개헌 안 된다. 그것도 동감. 이혼 집정부제 개헌 안 된다. 요거 분명하게 밝혀라. 그러면 우리 공화당 항상 우리는 사실은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다 투표권을 가져서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은 책임 당원 소집을 해요. 전체 책임 당원은. 그 투표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를 뭐 그만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걸 보면은 그럴 상황에서는 전체 대의원들 소집을 해요. 대의원이라는 게 표를 가진 권리당원, 책임당원을 소집을 해서 뭐 보통 한 인터넷 그 투표까지 하면은 한 30-40% 투표를 합니다. 우리 6만 명 중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요. 지도부에서 아주 민주적으로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대선 시기는 계속 가고 있고 우리 당원들이 내는 후원금은 계속 쓰고 있어요. 물론 뭐 선거 때까지 25억 6천인가 뭐 다 갖춰질 거예요. 그 돈을 계속 썼는데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너는 극우 세력이고 소수 정당이고 원외 정당이니까 그냥 항복하고 돌아라. 우리가 국민의힘에 항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아니, 항복이 아니라 이제
공동으로 합치는 거죠. 그 이제 공동으로 단위와. 합치는데 명분 없이 합치면은요.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자, 지금은 벌써 움직임이 이재명 쪽에서는요. 벌써 6.29의 행태를 취하겠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이재명 쪽에서는. 그래서 돌파를 해버린다고. 뭘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전격적으로 하겠죠. 이재명이 들고 나온다고요. 이제 거기 벌써 움직임이 다 있다고. 자, 그러면은 그렇겠지. 예. 그러면 윤석열은 그냥 죽습니다. 저쪽에서 들고 나와서 6.29 할 때 그랬잖아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다 만들어가 노트북 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이 역상황이 오는데 이쪽은 뭘 하고 있냐는 거야. 이쪽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국민 통합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 공화당 하나도 못 껴안는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은 벌써 진행이 많이 돼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12월 24일 날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오신다. 그 상황까지도 좌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좌파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전체 보수 우파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대표할 때 네. 총선 때 우리가 껴안아야 된다 너네들.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할 때 네.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그 미래통합. 미래통합당이 바깥에 있는 태극 세력을 극으로 몰고 바깥에 유튜브들 다 극으로 몰고 발로 차락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네가 거대 야당이니까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이나 유튜브들을 다 껴안아라. 그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하면 소수 야당이 거대 야당하고 제일 같이 합쳐라. 앞에 대통령께서 이러잖아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다. 거기는 대통령께서 그러면 바깥에 있는 태극기 그 고생하는 태극기 세력을 발로 차라고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까? 그것은 아전 인수격 해석이잖아요. 그때 다 껴안았으면 지금 대선에서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황교안 대표가 그때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힘이 없었다. 그래 우리 공화당의 연대 문제를 최고위원회에 올렸어요. 네. 마지막에. 그때 있었던 최고위원들 우리를 쌍욕했습니다. 좌파들이. 우리 공화당이 그 투쟁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투쟁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거기서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윤석열 쪽에서 제가 뭐 아무튼 뭐 이준석은 바뀌고 다 이재명은 제가 했잖아요. 어쨌든 이재명을 제가 대통령으로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조원진이 가장 강할 거다. 내용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해답을 열어야 돼요. 지금 어설프게 중도 얘기하다가 바깥에 있는 오른쪽 사람들 만약에 5% 3%라도 나가면 그냥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지게 되죠. 그때 후회하면서 우리 공화당한테 해답도 안 내고 아무런 제가 해답을 내라고 해법을 찾아가 제시하라고 벌써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분위기 뭔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이나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 잘못 손잡으면은 중도 날아간다는 거야. 그게 이준석 논리지. 이준석 논리. 그게 아니고 해법을 내면은 정권교체 당위성은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전제 조건 몇 가지를 꼭 제가 왜 전제 조건을 얘기하느냐. 좌파들한테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전제 조건 안 하면요. 좌파들 잘 아시잖아요. 그 치밀함, 그 다음에 끈질김, 악독함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참에 오히려 개혁정당으로 완전히 변화를 해라. 저는 뭐 제가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한마디 조언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선대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개혁정당이 아니야. 개혁정당, 보수 우파 개혁정당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고 2030 표에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을 극으로 몰고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을 극으로 모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개혁적인 정책을 내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앞에 내세우느냐. 80 넘은 노인네한테 목매이지 말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도 좀 빼고 개혁적인 인물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인물도 저는 국회의원 해봐서 괜찮은 인물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들을 앞장서야 되는데 가장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질게 가장 못되게 했던 사람 순서대로 본부장을 다 앉혔더만. 그래서 그거부터 바꿔라. 이제 개혁정당을 바라는 보수 우파들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윤석열이 개혁 못하겠는데? 윤석열이 개혁은 아니고 저거 정권 잡으면은 적폐청산, 붉은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청산은 고소하고 그냥 뭐 넘어가면서 여야 야합하겠구나.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이제 더 빠집니다. 한 5% 차이 날대로 이제 뒤로 더 빠져버려요. 그래 되면 5% 지게 나온다고. 그때는 시기가 늦어요. 지금 100일 남았을 때, 오늘 99일 남았던, 뭐 이게 방송이 내일 되는 지금. 지금이라도 앞에 그냥 판때기 다 바꿔라. 국민들이 싫어한다. 뭐 저는 주호여하고 저 친구잖아요. 그 다음에 있지만은 안 된다. 우파가 개혁을 들고 나와야지 중도가 들어오는 거지. 중도를 우리 공화당 극우 세력이라고 하니까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을 껴안아서 중도가 무너진 게 아니고 너가 좀 더 개혁적으로 청년들 만난다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청년들 만난다고 실질적인 개혁 정책을 써야 된다니까요. 민노총 두려워하지 말고 민노총 노조공화국을 깨겠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붉은 적폐 청산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붉은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개혁의 시발점이라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60%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 지금 폭압에 견디다 못해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 세금 폭동 문제,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자사고 문제, 원전 폐기 문제 등등 유아법 문제, 노동산법 문제, 지금 악법 때문에 당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걷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상하게 간 거야. 왜 그러냐 봤더니 제가 그 있는 사람을 다 아니까 그 사람들 성향이 그래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향이. 자, 이명박 그러면,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정부를 이렇게 싸이 벌어지게 했던 사람들이고 개혁 정책을 못 썼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반개혁적인 인사들이 선대위 앞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기려면은 우리 공화당 5년간 투쟁하는 우리 공화당 보고 분열 세력이다, 뭐 극우 세력 이러지 말고 안에 내부부터 개혁적인 인물로 다 바꿔라. 국민의힘에 인재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년 같이 있었잖아요. 인재풀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뭐 그 주장하시는 건 이제 뭐 우리 공화당 주장하시는 건 뭐 우파들 다 아니까. 그럼 우파들 심정은 이거예요. 저는 일생을 저 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그 뭐 그냥 방송이나 하고 이렇게 뭐 응원. 성향은 우리 공화당 성향이세요. 아니 성향은 그런데 저는 성향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기는 방법이 우리 공화당식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지율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먹어놓고 잡아놓고 쥐를 잡아놓고 그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통합을 좀 해서 하자.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그거는 닭계란의 근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식으로 하자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데 저 지지율이 푹 빠집니다. 그러긴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닭계란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로 있느냐는 거야.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치보복 하라 소리 안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보고 문재인 정치보복 하라 소리 안 했어요. 국민들은 뭘 했느냐. 문재인이 잘못된 부분을 청산해달라는 거잖아요. 정치보복이 아니고. 청산의 문제하고 정치보복의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걸로 그냥 문재인을 썩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하자고요. 통합도 하고 다 하자고. 정권교체도 하고 하자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우리 공화당을 계속 주장하고 극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정권교체에
정말 게팅 보트를 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우리 당원들은 부글부글 끓어요. 가만히 있는 우리 공화당 보고 투쟁맨 있는 우리 공화당 보고 이준석이 갑자기 나와서 극우 세력이라고. 극우 세력들하고 아니, 이게 뭐, 못한다. 저희 유튜브한테도 그랬으니까 그건 뭐 그래서 저는 예, 무시해 버리시고 우리 이 선배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말 어떤 식으로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에 청산할 거냐. 두 번째는 어떤 개혁 프로그램을 가져갈 거냐. 이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요, 지금. 지금 제가 말해서 6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이 반반이에요. 우리 공화당 전체 당원의 숫자가.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이 거의 50% 60% 넘는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5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투쟁을 더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목소리를 들어야죠. 목소리 안 듣고 그냥 당신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려면 들어오지 마라.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기 전에 얘기고 제가 대통령 후보를 선언해서 이미 선거 자금이 서고 있고 당원 조직이 다 돼가 있고 선거에 움직일 수 있는 1만 명의 조직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자 우리 보고 그냥 있어라. 언론 방송이 언론에 그 TV조선도 나오셨잖아요. 지금 언론하고 방송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금기어라 하더라고. 제가 편집국장도 다 만나봤는데 밑에 기자들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을 실으면은 기자들이 요거도 묻는데요. 금기어래 금기어. 왜 금기어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문재인 정권을 인정 못한다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자 그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거는 거짓이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고 권력 찬탈한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가잖아요. 한 번도 변함없이 거기를 가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을 싸웠대. 우리만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우리 공화당만큼 조원진이만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를 국민들이 알아서 잘 풀어주실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군하고 싸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라고 하면 이제 총 뭐 사령관이 있고 그 육군이 뭐 한 60만 있고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 뭐 공수부대라든가 뭐 UDT라든가 이런 아주 정예부대인데 정예부대가 싸움은 제일 잘하죠. 그러나 우리가 싸움 제일 잘한다고 야 북한은 우리가 다 깨부실 테니까 너들 우리 말 들어 이러면 이 전체 예를 들어서 뭐 60만 대군을 움직이는데 이게 그거는 왜곡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화롭게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인정한다 그래. 아주 오히려 당 색깔은 더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러나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 색깔이 방해되면 약간은 좀 죽여라. 그래서 화합해서 어떻게든지 저 적을 쓰러뜨려라. 저 적은 문재인 정권이고 이재명으로 유시되는 저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저걸 막으려면은 좀 단일 대우로 해서 좀 특공대도 좀 들어가고 해군도 들어가고 공군도 들어가고 육군이 좀 거대하니 육군하고 좀 잘 화합해서 좀 무찔러 달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통합의 문을 제가 출마 선언하는 날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그러고 이준석 대표는 안 되니까 후보 되는 사람이 답을 달라.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답이 뭐 답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단지 답을 못 낼 경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답을 우리 보고 해답까지 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해답을 내지 말고 아무튼 답을 달라고 던져놨으니까 큰 집도 좀 이제 작은 집들을 좀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지금 같은 그 주장들 옳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받고 고집 부리지만 그 큰 집도 좀 그래야 되고 작은 집들도 또 너무 내 주장 안 들어주면 안 돼. 뭐 이거보다도 그래 니네 사정 아이고 그래도 다 중도까지 끌어안으려니까 니네도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 니네 사정도 아는데 그래도 이만큼 요구했는데 그 요거는 우리가 조금 양보할 테니 야 그래도 이거는 해달라. 뭐 이렇게 조금 좁혀서 조금 근데 그거는 제가 100% 120% 동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한 거 수사팀장으로서 특검에서 그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그 기치를 건 이념 같은 거 확실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서로 근데 양보하면 우리 요구사항이 그렇게 큰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면서 네.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건 정말. 뭐 그런데 국민들 다 하니까. 지금 그중에 그 투쟁 와중에서 지금 5년째 아닙니까? 네. 돌아가신 분이 있죠. 아직 병원에 있는 분이 있죠. 재판 지금 계속 몇 사람 저도 지금 재판 5곳 걸려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법을 달라고 던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뒤로 좀 물러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자, 지금은 조금 이기고 있다. 박빙이다. 자, 이게 한 3% 5% 지는 상황이 온다고요. 자,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다 열받아 가지고 그때는 뭐 화날 때는 화나 있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 제가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도 제가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같이 해본 사람들 중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거기도 있죠. 깨끗한 정치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도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후배라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좀 바꿔라. 왜? 우리하고 절대 협상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전면 다 나와 있어요.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모멸차게 욕했던 사람들, 요 사람들이 앞에 다 나와 있어. 그러면은 윤석열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도 판때기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으로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선배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 네. 우리는 뭐 기다려야죠. 단지 하나 정치는 어떨지 모른다. 저는 네, 그럼요. 이 상황으로 그냥 갈지 않을 것 같아요. 12월,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뭔가 또 크게. 뭔가 큰 변화가 오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득표 활동을 위해서 언론 방송이 저희들을 금기어로 시키고 노출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 공화당이 끝내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정당이고 또 73년 정당사에서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돈 내가 운영하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이 유일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저도 정치학을 했는데 이러한 정당의 민초 정당의 실험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사람 따라다니지 마라 이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 얘기하지 말고 그 당원이 민초들이 모여서 하면은 그게 민주정당이 되고 그게 자유정당이 되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큰 실험을 하고 있어서 뭐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랬다 저랬다 그걸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계속 갈 거예요.잖아요. 그래서 다음 총선 때는 아무튼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문제 해법은 국민의힘에서 풀어라 이제. 예. 뭐 오늘 시간이 그래도 많이 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군소정당을 끌어안는 노력은 다각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여튼 잘해서 정권 교체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다 듣기 위해서 오늘 조원진 대표도 모신 거고 또 다른 분들 김경재 후보라든가 다 이렇게 우리가 모시니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서 정권 교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대표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